한국에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연봉 376억 핀란드 자산운용사 CEO가 재래시장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녀가 목격한 장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산운용 뉴스레터에 올린 신뢰의 시장, 돈보다 강한 가치는 불과 며칠 만에 전 세계적 화제가 되었고 테드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핀란드 CEO가 한국 광장시장에서 받은 충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자산운용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리나 할스트롬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약속을 잡으려던 찰나 딸 에밀리아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요. 상태가 좀 안 좋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말이죠. 당장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14시간 비행길.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아직도 후진국이지 뭐예요. 의료 체계도 제대로 갖춰졌을 리 없고요. 핀란드만큼 선진적일 리가 있나요? 병원도 기초위생이나 제대로 될까 걱정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며 기사분께 물어봤습니다. 병원이 괜찮나요? 아, 외국분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한국 의료 정말 좋아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비에서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할스트롬 씨 맞으시죠? 에밀리아 환자분 어머님이시군요. 안내해 드릴게요. 병실로 가는 길에 눈을 의심했어요. 복도는 말끔했고 곳곳에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대형 모니터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환자분의 처치 기록을 관리해요. 실시간으로 의료진들이 공유하죠.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걸었는데 정말 깨끗했어요. 핀란드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체계적이었어요. 에밀리아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옆에는 한국인 사위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에밀리아가 힘없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달려가서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정우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정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설명해줬어요. 에밀리아는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했는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병실을 둘러보니 정말 깔끔했어요. 개인 화장실도 있고 보호자용 침대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이 병원 언제 지어진 거죠? 5년 전에 새로 리모델링했어요. 최신 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의료 수준은 어떨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하셨고 치료 계획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일 추가 검사 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와 본격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에밀리아가 검사를 받으러 가고 저희는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 씨, 평소에 에밀리아를 어떻게 돌보시나요? 조금 도발적인 질문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여자한테만 희생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에밀리아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댁에서는 어떤가요? 한국은 시댁이 여자를 하인 취급한다고 들었는데요. 정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런 집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에밀리아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세요. 오히려 저보다 에밀리아를 더 챙기시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겉으로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잤는데 새벽에 깼어요. 정우가 에밀리아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와서 말씀해 주시길 정우가 밤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아가 열이 날 때마다 이마를 닦아주고 물도 먹여주고 했대요. 아침에 정우를 자세히 봤어요. 눈이 빨갛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에밀리아가 깨자마자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죽 먹을까? 직접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죽을 사오더라고요. 그것도 에밀리아가 좋아하는 닭죽으로 말이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평소에 아플 때 자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에밀리아 옷가지를 가져오러 집에 다녀왔어요. 세탁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세탁은 누가 해요? 제가 하죠. 에밀리아가 아프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 남자가 빨래를 한다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핀란드에서도 남편이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에밀리아가 입맛이 없다고 하니까 정우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어떻게 끓였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께 전화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에밀리아 입맛에 맞게 조리법을 알려주셨어요. 소금 간도 약하게 하라고 하시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있어서 연기하는 걸까요? 저녁에 정우가 잠깐 회사 일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에밀리아를 제가 돌보기로 했죠.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일 끝났어요? 일은 내일 하기로 했어요. 에밀리아가 아픈데 어떻게 일에만 신경 쓸 수 있겠어요? 에밀리아가 잠들고 나서 정우와 더 얘기했어요. 정우 씨는 왜 에밀리아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나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에서 피로함과 함께 진정한 걱정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정우의 행동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에밀리아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아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광장시장 가봐요. 한국 전통시장이 어떤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통시장이라고요? 저는 바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전통시장은 위생이 바닥일 텐데 냄새도 최악일 거고요. 엄마, 한 번만 가봐요. 제발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음식들, 무질서한 통로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정우와 함께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도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핀란드 지하철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광장시장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우가 안심시켜줬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동으로 나오는 최신형이었어요. 이게 전통시장이라고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바닥이 물기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곳곳에 공기청정기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했나요? 상인분께 물어보니 몇 년 전부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니까 시설을 개선했다고 했어요. 반찬 가게를 지나는데 할머니께서 저희를 불러 세우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핀란드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딸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이것 좀 가져가세요. 김치와 밑반찬을 포장해서 주시더라고요. 돈은요? 딸이 아픈데 이건 서비스예요. 빨리 나으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다른 가게도 구경했는데 정말 깨끗했어요. 생선 가게도 얼음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채소 가게도 싱싱한 채소들이 보기 좋게 진열돼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이 원래 이래요? 정우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상인분들도 노력 많이 하세요. 떡볶이 가게에서 간식을 사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할머니가 30년 넘게 하신 거예요.
비법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시장을 돌면서 저는 계속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전통시장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정겨우면서도 위생적인 공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복 가게를 들렀는데 사장님이 한복 입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외국분이 한복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정중히 거절했지만 사장님의 친절함이 인상 깊었어요. 장사를 위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거든요. 시장을 나오면서 정우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정이 많아서 그래요. 특히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시죠. 저는 핀란드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광장시장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지나는데 샤인머스켓이 그냥 진열돼 있더라고요.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상자에 담겨서 말이죠. 저건 비싼 과일 아닌가요? 정우에게 물어보니 한 송이에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핀란드 돈으로 35유로 정도죠. 그런데 보안 요원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도둑 맞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가끔 있긴 하지만 정말 드물죠. 정말 이상했어요. 핀란드에서도 비싼 물건은 진열장 안에 넣어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뻔히 보이는 곳에 둬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금은방을 지나치는데 더 충격적이었어요. 금목걸이와 반지들이 유리창 너머로 다 보였어요. 문도 열려 있고 사장님은 다른 손님과 얘기하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저 금목걸이들 값이 얼마나 할까요? 적어도 몇백만 원은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훔치려 하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갔어요. 어떤 젊은 남자는 목걸이를 자세히 보더니 사장님께 가격을 물어보고 그냥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수산물 코너에서 킹크랩을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한 마리에 2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얼음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사장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난 걱정은 안 하시나요? 30년 장사하면서 몇 번 안 당했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요. 보안시설은 없나요? CCTV 몇 개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믿음이 제일 강한 자물쇠죠. 믿음이 자물쇠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핀란드에서는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 비싼 물건은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하거든요. 건어물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급 전복이며 인삼이며 값비싼 건어물들이 그냥 진열돼 있었습니다. 포장지도 쉽게 뜯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인삼 하나에 얼마예요? 이건 6년근이라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짜리 인삼이 그냥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누구나 집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과일 가게에서는 시식용 사과를 깎아놨는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한 조각씩 먹고 갔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원래부터 이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것 함부로 건드리지 않거든요. 정우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의 양심만으로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본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갔는데 역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외국인들도 알아서 지키나요? 대부분 그래요. 여기 분위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사회였어요. 법이나 규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로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니. 핀란드도 신뢰 사회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가게를 봤는데 귀걸이와 목걸이들이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사장님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요. 손님이 가져가면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격 물어보고 사거나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거나.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시스템이었던 거죠. 광장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는데 아주머니가 급히 어디론가 뛰어가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런데 가게는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떡볶이는 팔팔 끓고 있고 돈통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금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이건 범죄 유도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핀란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해도 돈을 그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손님이 와서 떡볶이를 포장해 갔는데 스스로 계산하더라고요. 가격표를 보고 3,000원을 돈통에 넣고 갔어요. 저 사람 혼자 계산했네요. 여기서는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이 없으면 손님들이 알아서 하죠. 두 번째 손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년 남성이 와서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아주머니가 없으니까 직접 담아서 돈을 넣고 갔습니다. 거스름돈도 스스로 챙기더라고요. 거스름돈 계산도 정확히 하나요? 대부분 정직하게 해요. 가끔 실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와서 정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그랬어요. 젊은 학생이 와서 떡볶이를 사 먹고 갔는데 10분 후에 다시 뛰어왔어요. 아주머니, 1,000원 덜 넣었어요. 그리고 1,000원을 더 넣고 갔어요. 아주머니는 아직 안 돌아오셨는데도 말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가끔 문제 생기지 않나요? 옆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가끔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 실수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공동체거든요. 서로 아는 사이도 많고 한번 나쁜 짓 하면 소문 금방 나죠. 그런 것보다는 서로 믿고 지내는 게 편해요. 공동체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핀란드는 개인주의 문화라 이런 공동체 의식이 약하거든요. 물론 질서는 잘 지키지만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는 않아요. 아주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손에 뭔가 약봉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급히 약국 다녀왔어요. 돈통을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도 잘 맞네요. 고마워요 손님들. 아무도 없는데 대고 말씀하시는 게 귀여웠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 정확히 맞았나 봐요. 매일 이렇게 하세요? 벌써 10년째예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손님들을 더 믿게 됐어요. 한 번도 문제 없었나요? 한두 번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도움받은 게 훨씬 많아요. 손님들이 거슬러줄 돈 없으면 다음에 주고 가기도 하고 가끔 덤으로 더 주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었어요. 법이나 규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믿음만으로 유지되는 거죠. 다른 가게들도 비슷했어요. 순대 가게 아저씨도 잠깐 화장실 가실 때 가게를 그대로 둬두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어요.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원래부터 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심했죠. 물건 외상으로 주고받고 돈 없으면 나중에 주고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한국만의 독특한 신뢰 문화였어요. 저는 이게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또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이니까 당연히 현금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과를 사려고 과일 가게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핀란드에서 왔어요. 아이고,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사과 좀 드셔보세요. 깎아주신 사과가 정말 달콤했어요. 5개 정도 사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하나 더 넣어주시더라고요. 많이 사셨으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결제할 때 더 놀랐습니다. 카드 돼요? 당연하죠. 뭐로 하실래요? 카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다 돼요. QR코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결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카드도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제 핀란드 신용카드를 내밀었는데 정말 됐어요. 바로 승인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졌어요? 한 5년 전부터요. 젊은 손님들이 현금 안 가지고 다니니까 저희도 따라가야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최신 결제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떡집에서도 카카오페이로 결제했고 반찬 가게에서도 삼성페이를 썼어요. 심지어 제가 쓰는 핀란드 앱 카드도 문제없이 인식되더라고요. 한국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정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전자결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어디서든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구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건어물 가게에서는 더 신기한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결제를 받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스마트폰 쓰세요? 손자놈이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편해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받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 정책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가격표가 정가거든요. 할인이나 덤 같은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과 5개면 얼마예요? 2만 원인데 하나 더 드릴게요. 왜 더 주세요? 많이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멀리서 오셨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거래 관습이었어요. 가격표가 있는데 왜 덤을 주는 거죠? 김치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 2통 주세요. 네, 6만 원이에요. 그런데 깍두기도 하나 가져가세요. 돈은요? 서비스예요. 김치 맛있게 드시라고요. 정말 신기한 문화였어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정을 더해서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문화인가요? 정우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은 정의 문화예요. 장사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죠. 단순히 물건과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정의 문화라니 정말 독특했어요. 핀란드에서는 상거래가 매우 명확해요. 가격표대로 정확히 주고받죠. 그런데 여기는 감정이 개입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떡가게에서 인절미를 샀는데 아주머니가 시럽을 더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서비스예요. 달게 드세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손님이 기분 좋아야 저도 기분 좋아요. 그게 장사의 기본이죠. 한국의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가격표와 정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였죠. CHAPTER7 보여주기식 위생. 광장시장을 둘러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인 모습이 평상시 모습일까요? 혹시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정우 씨, 여기 항상 이렇게 깨끗해요? 네, 매일 이래요. 새벽마다 청소하고 정리하거든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혼자 나가봤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죠. 정우도 에밀리아도 모르게 조용히 병원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른 시간에 시장 가세요? 구경하려고요. 아, 새벽 시장 구경이군요. 재밌을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시장에 도착했는데 벌써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상인분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를 자세히 봤어요. 배추를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상한 잎사귀를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로 씻어서 다시 진열하셨어요. 매일 이렇게 하세요? 당연하죠. 손님들이 믿고 사가시는데 좋은 것만 드려야죠. 물을 포장하실 때도 비닐봉지를 2번 씌우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니 흙이 묻어나지 않게 하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일 가게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과를 하나하나 닦으면서 상처난 건 따로 분류하시더라고요. 상처난 사과는 어떻게 해요? 따로 팔아요. 가격 싸게 해서요. 속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위생감독관이 오시더라고요. 흰 가운을 입고 온도계를 들고 계셨어요. 수산물 가게를 검사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철저했어요. 얼음 온도, 생선 신선도, 진열대 청결도까지 하나하나 체크하시더라고요. 불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상인분께 물어보니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신경 써요. 대충 할 수 없어요. 육류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냉장고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고기도 당일 들어온 것만 판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고기는 어떻게 해요? 버려요. 손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핀란드에서도 위생 관리는 철저하지만 여기는 상인분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반찬 가게 할머니와도 얘기해봤어요. 매일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40년째 이렇게 해요. 정직이 장사의 기본이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피로가 다 풀려요. 가족처럼 대하니까요. 가족처럼 대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장 전체를 청소하시더라고요. 바닥 물걸레질은 기본이고 쓰레기통도 깨끗이 비우시고 화장실도 점검하시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해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시장이 깨끗해야 손님들이 기분 좋게 쇼핑하시잖아요.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상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외국분이시죠? 한국 시장 어때요?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에요. 감사해요.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일이거든요. 한국 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CHAPTER 8 무너진 확신, 피어난 존중. 병원으로 돌아와서 에밀리아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정우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카페에서 만날 분이 있어요. 독일 분인데 한국에서 살고 계세요. 정우가 소개해준 분은 베아트리체라는 독일 여성이었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10년째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베아트리체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시댁이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는 가정부 취급하죠. 정말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는 다 여자들이 해요. 남자들은 그냥 앉아서 TV만 봐요. 베아트리체의 얘기를 들으니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은 다 가식이에요. 한국인들이 다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동안 본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진실했는데 베아트리체 말이 맞는 걸까요? 정우 씨는 어때요? 처음에는 좋았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한국 남자들이 다 그래요. 베아트리체의 말을 들으니 정우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있어서 연기하는 건 아닐까요? 카페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본 것들이 정말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이었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에밀리아 병실에 나이 드신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큰 보온통을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정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우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위의 시어머니였던 거죠. 에밀리아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반찬 좀 해왔어요. 혜정이라고 소개해 주시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걱정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혜정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역국, 닭죽, 나물 반찬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에밀리아가 입맛이 없다고 해서 소화 잘 되는 걸로 준비했어요. 에밀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딸같이 대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왔으니까 빨리 나을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혜정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우리 딸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베아트리체가 말했던 가식이나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에밀리아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저도 에밀리아 걱정이 많았어요. 멀리 있어서 더 그랬죠. 당연하죠.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앞으로는 제가 가까이서 돌볼 테니까 안심하세요. 혜정 어머니와 얘기하면서 느꼈어요. 핀란드의 시스템은 완벽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사람의 온기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제 자산운용 뉴스레터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신뢰의 시장 마이너스 돈보다 강한 가치였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썼어요. 광장시장의 신뢰 시스템, 사람들의 정직함, 그리고 가족 같은 따뜻함까지.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글을 올리고 나니까 반응이 엄청났어요. 전 세계 구독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테드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KBS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보다 앞선 한국이냐고요? 아니에요. 단지 한국은 다르게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과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 한국에서 진짜 부유함의 의미를 배웠어요.
제 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시스템보다 사람이 우선인 신뢰와 정으로 움직이는 따뜻한 나라였던 거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제가 본 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광장시장의 무인 계산대, 사람을 믿는 상인들,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시대.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